안녕하세요. 정채한 교수와 신나는 영어 산책 정채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의성 영어의 선구자이신 경희대학교 이상민 교수님 모시고 창의성 영어란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의성 영어는 네. 도대체 뭔가요? 뭐 사람들이 창의성 영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저는 책 제목을 창의력 영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창의력 영어로 했는데 그게 특별히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워낙에 창의력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창의력, 창의성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저는 21세기의 역량 중에서도 꽃은 창의성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죠. 보시면 AI나 뭐 기계학습들이 못하는 게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맞아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간이 기계를 한참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래도 그 보루는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뭐 과학에서 창의성 뭐 이렇게 뭐 뭔가 되게 창의적인 거를 만들어내고 미술에서 예술에서 뭐 이렇게 보다 모든 과목에서 삶에서 조금씩 더 창의성을 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을 해보자.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죠. 처음에 창의성, 창의력 해가지고 네.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경천동지 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랜드 커다란 것만 생각했는데 딱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역사를 바꾼 만큼의 어떤 변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잠깐만 네. 바꾸는 것 또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봤는데도 네. 전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으려면 그것도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훈련도 필요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는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는 어느 정도의 창의성도 막지 않는 정도도 저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창의성을 발현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순간 그 아이의 창의성은 그만큼 계속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수능 시험만 딱 봐도 절대 오답이나 복답 시비가 일어나면 안 돼서 모든 게 답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나라 4세에서 5세에서부터 엄마들이 수능을 지향점으로 삼으면서 뭔가 시킨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창의성은 트랙 바뀐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창의적인 질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yes, no question이 아니라 1, 2, 3, 4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을 터줄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나 교사나 부모가 어느 정도 창의적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본인이 전혀 그 생각을 못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보는 시야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당연히 독서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익숙치 않은 창의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하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창의력 영어 관련된 책도 그 책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대충 해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와 연관시켜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어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그 영어 책을 읽는 이유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거든요. 거기에서 단어를 배우고 문법이나 문장 형식을 배우고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면서 독서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재밌어서 플레저 리딩이라고 하죠. 이게 소설 읽는 거 재밌고 시를 읽으면 감상하는 거 좋고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감상의 목적은 아닌데 지식이나 정보를 흡수하기 위해서. 독서는 사실 그거 두 가지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외에는 아마 목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누구나 다 재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학습에 대해서 즐거운 경험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없었던 아이들은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독서도 그래요. 영어 책을 너무 공부처럼 3살, 4살 때부터 그렇게만 해왔다. 그러면 이게 영어 책을 읽는 즐거움을 이미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공부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영어 책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에서 수입한 거나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거나 좋은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 책으로 정말 짧은 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어떤 거? 사실 글밥도 되게 작고 그다음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래서 뭐 애한테 읽어줘도 2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짧은 책인데 활동책이랑 해설집이 이만한 게 붙어 있어요. 그만큼 상상력이 그렇게 필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짧은 책이지만 거기에 살을 더 붙여서 영화를 1시간짜리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글자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는 영어책이라 하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책장 넘길 때마다 뒤에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도 채 안 되는 책을 1시간이 넘는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그 사이사이에 무수하게 켜켜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너무 글자에 집착을 해요. 사실상 글자를 읽기 시작하면 모든 책에 글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상상력을 사실은 많이 줄이는 것기도 해요. 아이들이 글자를 읽지 못하는 그 기간이 평생에 그 그림을 보면서 상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길 건지를 상상하게 하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찬스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애들은 글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림을 보고 혼자 상상을 하고 뭐 괴물, 자기가 좋아하는 괴물 나오니까 뭐 초록색이다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집중해 하면서 이거 읽어야지 막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글자도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글자는 정해진 뜻이 있지만 그림은 정해진 뜻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창의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큰 역할을 하죠. 창의성도 그렇지만 이 좋은 책들 있잖아요. 네. 좋은 책들 보시면 그림이 정말 예술이에요. 텍스트 너무 훌륭하지만 그림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그림 자체에서 신미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를 수가 있고, 공감각적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다 키울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글을 써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활동을 이제 많이 하는 게,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라든지 블럭 같은 걸 만들어 보라든지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엄마 창의성도 한계가 있으니 이렇게 좋은 책들 있잖아요. 유명한 책들은 구글에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활동이 다 나와요. 그렇게 해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들한테 시키면 해봐 그러면 싫어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안 할 것 같은데. 재밌게 하셔야죠. 아, 재밌게 해야 네. 저는 시켰는데 아이가 안 한다 그러면 엄마가 너무 재밌는 척 하면서 지도를 그리면, 아니 안 보여줄 거예요. 너는 하지 마 이러면 할걸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같이도 해보고 약 올려가면서도. 그리고 영어 책을 보시면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오디오 클립에서도 소개를 한 책 중에 하나였는데 Room on My Rock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 처음 봤을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물개가 바위 락 위에 이제 여기저기 앉아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 좀 주면 안 되겠니? 그게 이제 룸인 거죠. 그러니까 룸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냐는데 모든 물개들이 내 락에는 no room이야. 내 락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말하는 표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절대로 너는 여기 올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거 끝나요, 그 책이.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거꾸로 읽어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뭐라고 읽어주냐면은, 우리는 항상 자리가 많아. 우리 절대로 오지 마라는 소리는 너는 여기선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 책을 기가 막히게 쓴 거죠.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들려요. 너는 언제나 웰컴이야. 근데 앞에서 읽었을 때는 너는 절대로 웰컴 받지 못해 이렇게 나오고, 환영받지 못해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읽으면 너는 언제든지 우리 락에 올 수 있어. 너는 언제나 환영받을 거야. 여기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읽혀요. 그래서 이렇게 읽히는데 제가 정말 재밌는 게, 거절을 할 때 물개 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읽었을 때 표정이 다르게 읽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얘기 자체도 되게 재밌지만, 이게 사실은 되게 짧은 글이고 이거를 글밥만 이렇게 읽었을 때도 되게 아름답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 책을 읽는데 너무 영어 공부용으로만 하지 말고 이런 거 공감 능력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성, 상상력,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 뭐 이런 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확장해서 정말 좋은 영어 책을 가지고 왜 단어 외우는 데만 아까 단어장으로만 그러니까 이 물개 얘기도 야 다 읽었으니까 끝이다 라고 하면 정말 10분이면 끝날 얘기거든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학부모님들부터 이런 게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하고 그런 인식이 생겨야지 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교수님 책 보고 저도 이제 인천대학교에서 글로벌 창의 영재 교육 연구실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 원래는 늑대가 나쁜 존재고 아기 돼지 삼형제들은 정말 천사 같은 선한 존재들인데, 이걸 아기 돼지 삼형제 시각이 아니라 늑대 시각에서 한번 다시 글을 써봐라 라고 해서 해봤더니, 애들이 되게 끝나고 나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항상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의 구도에서 했었는데 그렇게만 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다고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기 때문에 아이들도 중학교 2학년 돼서 지금 처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학부모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창의적이고 이 열린 생각을 갖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태도가 결국은 아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여는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익숙한 거로부터의 어떤 탈선인가요? 길을 벗어나는 것도 때때로는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쯤에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희는 굉장히 고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선입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 책을 보면 나의 기준에서 그냥 물어보게 되는데 아이들은 이미 벌써 다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나 또는 어른의 질문이 아이에게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질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의 어떤 범위도 굉장히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던가요, 잘? 성향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질문,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되게 네. 중요하고 영어책이랑 조금 더 얘기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영어책을 영어 공부를 하는 데만 쓰다 보니 질문도 영어를 이걸 익혔는지 안 익혔는지 그쵸. 컴프레hen션 체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문법을 맞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창의력이나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게 없고 언니는 심정이 어땠을까? 언니는 심정이 어땠을까? 네, 그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언니는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아키데이지 삼형제 늑대 심정 물어본 것처럼 신데렐라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신데렐라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영어를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아이가 이게 질문하는 것도 어쨌든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질문을 안 한다고 저도 이제 탓을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될지도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신데렐라 이야기 중에서 제가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하필 유리 구두였을까? 근데 대답이 너무 기상천외해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학생이 잘 벗겨지라고? 왜? 했더니 유리 구두가 잘 남겨야 되잖아요. 구두를 남겨야 왕자님이 찾아오잖아요. 전 너무 그 얘기를 듣고 구두가 잘 벗겨질 거란 생각을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봐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듣고 난 다음에 좀 놀라웠던 그런 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어쨌거나 뭐 학부모들이 할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더라도 네. 아니면 같이 읽더라도 질문을 색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이한테 질문을 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질문할 때 차분히 받아주고 같이 대화를 좀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장시간 또 우리 창의력 영어에 관련된 얘기 해주시러 와주신 우리 또 이상민 교수님 감사 너무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자리 같이 해주신 우리 정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